여러분,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아이디어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강력하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아이디어가 걸어온 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세상을 우리랑 저들로 그렇게 나누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하나의 대답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죠. 때는 1990년대 초반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거대했던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냉전이라는 그 익숙했던 질서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죠. 모두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던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이 거대한 질문에 답을 내놓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자 세뮤얼 헌팅턴이었어요. 그는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낡은 안경을 벗어던지고 세상을 볼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답이 바로 문명의 충돌이었던 것. 그럼 헌팅턴이 말한 그 아이디어,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급진적이었다고 하는 걸까요? 그는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갈등의 엔진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헌팅턴은 딱 잘라 말했어요. 이념전쟁? 그거 이제 끝났다. 앞으로의 싸움은 문화와 종교, 즉 문명에서 온다. 이렇게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건 정치 이념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격렬할 거라고 본 겁니다. 보시면 헌팅턴은 세상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한 7, 8개 문명권으로 나눴어요. 더 이상 미국과 소련이 아니라 서구 문명, 이슬람 문명, 중화 문명 같은 이런 거대한 문화 블록들이 세계 정치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거라고 예측한 거죠. 그리고 각 문명은 저마다의 고유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핵심 국가를 중심으로 뭉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문명 사이의 단층선이 미래의 전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국경이 아니라 바로 이 문화와 문화가 맞닿는 경계선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정말 도발적인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헌팅턴의 이론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학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한 반론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정말 컸어요. 이 논쟁은 사실 세상을 보는 두 개의 렌즈가 정면으로 부딪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팔레스타인 출신의 세계적인 석학 에드워드 사이드는 헌팅턴의 이론이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무지의 충돌이라는 개념으로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이드의 비판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헌팅턴의 이론이 수천 년에 걸친 문명 간의 교류와 변화를 깡그리 무시하고 특히 이슬람 문명 같은 특정 문명을 위협적인 존재로 못 박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맹비난했죠. 자, 그럼 비판의 핵심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이슬람 문명이라고 한마디로 퉁치기엔 그 안에 수니파와 시아파처럼 서로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화했다는 거죠. 둘째, 서구 문명을 기준으로 다른 문명을 판단하는 편견이 깔려있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셋째,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 걸프전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같은 문명권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판인데 이 이론 자체가 쟤네는 우리랑 달라라는 생각을 퍼뜨려서 없던 갈등까지 만들어내는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나 비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현실 세계의 사건들을 설명하는데 아주 대중적이고 강력한 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9.11 테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이해할 틀이 필요했고 그때 가장 손쉽게 떠올린 게 바로 문명의 충돌이었던 거죠. 이 사건이 서구와 이슬람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해석되면서 헌팅턴의 이론은 엄청난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는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이민이나 다문화 사회 같은 뜨거운 주제에서 문명 충돌이라는 개념이 다시 소환되고 있죠. 이런 논쟁에서 한쪽 편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이 오래된 속담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새로운 사회에 왔으면 그 사회의 문화와 규칙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자료를 보면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 사회적 마찰이 생기고 이걸 일종의 현대판, 문명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마찰이 우리 사회의 원래 모습을 되찾자고 외치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고 분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서 문명의 충돌 같은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질문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말한 권력 지식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지식이라는 게 그냥 세상을 객관적으로 설명만 하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학 지식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처럼 지식은 세상을 나누고 정의하면서 현실 자체를 만들어가는 힘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문명의 충돌 같은 이론은요, 그냥 분석 보고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 즉 렌즈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는 국가의 정책까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느냐는 단순히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